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의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표면 부근의 건조한 공기에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도가 높아짐을 따라서 공기가 조성이 변한다. 그래서 20에서 25km 정도 고도에서는 오존의 농도가 최고 농도를 보인답니다. 100km 이상 고도에서는 그 O2와 산소 분자의 비가 1보다 감소한다. 1000km 이상을 넘어서면 헬륨과 O2가 주성분이 되고 2000km 이상에서는 헬륨과 H가 주성분이 됩니다. 산소가 희박해진다는 거죠.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호흡에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빠지죠. 우리 몸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연소하는 것이 다 그렇듯이 산소가 부족하면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에서 건강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장이 생기는데요. 이게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왜 부족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대기 중에 우리 방 안에도 보면은 이게 공기가 그 사람 체온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의 가열로 인해 지표면 이제 가열이 될 때 공기가 따뜻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어떤 일정 사람이 살 수 있는 대기라는 게 있고요.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대기가 이렇게 순환을 이렇게 대류의 순환처럼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필수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공기의 조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산소의 농도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대기 이렇게 밑에 그 지면 지표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상대적으로 세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선풍기를 켜놓고 자다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공기가 지나 선풍기로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기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라든지 공기의 구성 성분이 일정 비온 농도로 존재해야 되는데, 빠른 공기 안에서는 이것이 일정 농도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거나, 우리가 방 안에 있는 공기를 빠른 시간에 진공 상태로 좀 빼버리면 공기가 희박해서 죽거나, 여러 사람이서 방 안에 있을 때 상대방에게 여러 사람이 연소하는 산소를 호흡을 함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돼. 그래서 공기를 갖다 순환을 시켜주지 못한다는 바가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질식사하게 되는데요. 서서히 주름이 오다가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생존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기 중에 고산지대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아래 있는 데는 좀 대기 중에 공기가 따뜻하고요. 온도를 지표면에 특히 태양열 같은 게 비칠 때 밤에는 또 추울 때도 있죠. 사막 같은 데는 엄청 추워요. 왜 그러냐면 모래 성분이 이제 돌 성분이 돼가지고 차가운 에너지가 쌓이다 보고, 그 다음에 사방대가 광활하게 튀었다 보니까 온도를 보존할 만한 그게 안 돼요. 낮 동안에도 이렇게 모래 성분이다 보니까 암석과는 좀 틀리게 빠르게 식혀지는 거죠. 빠르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 암석 같은데 밑에 같은데 뭐 지하수가 이제 흐른다. 밀양 얼음골 같은데, 그럼 이제 바위 같은 것이 있어. 지하수가 맨 밑에 있다 보니 햇빛이 덜 닿잖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암석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얼음을 옛날에는 그 어떤 막 굴 속에 넣어놨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현상으로 해서 차가운 에너지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이제 암석층이 두꺼울수록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위에 따라 자갈층이 이렇게 두꺼운 암석, 그런 암석도 차가운 에너지를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암석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자갈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점점점 또는 거기 안에를 차갑게 공기가 좁은 틈을 통해서 하다 보면 공기가 빠르게 좀 더 움직여지게 되고요. 냉각이 좀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확 트인 곳에서는 온도의 어떤 교류가 그 뭐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교류가 빨라지는데 좁은 틈 안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틈 안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계곡바람처럼 보다 시원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기가 잘게 쪼개져 가지고 그 차가운 암석을 지나면서 식혀진다 그랬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도 이 선풍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금속 통로를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류를 넣어주면 더 좋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스크류를 좀 넣어주면 더 좋다고 여기서 거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또 뭐죠?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여기서 냉매층, 냉매하고 금속 통로 알루미늄에도 되고 다른 것도 돼요. 이런 걸 통과를 하면은 알루미늄 금속층이면 좋지만 금속층이 아니게 만들어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냉매를 물 플러스 기타 다른 냉매도 돼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결합해서 냉매 플러스 금속 통로를 거치면 바람이 시원해진다 그랬죠. 이런데 선풍기뿐만 이런데도 홈을 파주면 바람이 부딪혀서 좀 더 이렇게 시원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비행기 프로펠러나 배 프로펠러 이런 데도 되고 하나의 회전축에 모터가 여러 개 하나의 회전축에 그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 개를 달아서 파워를 높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배 같은 데도 가능하고 비행체 같은 데도 하나의 그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려도 파워를 높여서 양력을 일으키거나 부력을 이렇게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드론 같은 데나 배 같은 데 동체 밑바닥에 둬가지고 거기서 공기를 이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일으킨다 했을 때 여기서 내뿜는 거기다 이제 그 홈을 좀 파주면 좋아요. 이렇게 회전축에 이렇게 또 프로펠러에 홈을 파주면 좀 더 공기가 파워풀하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기하고 부딪혀 가지고 특히 그 고공 비행을 하거나 이렇게 비행체가 비행을 할 때 밑에가 막을 두 개의 공기가 부딪혀서 막을 형성해서 비행체가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하듯이 미끄럽게 공간 중에 달릴 수 있는 기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내뿜는 이렇게 사선으로 내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이 연소실에서 그렇게 사선으로 내뿜거나 또는 프로펠러 방식으로 사선을 내뿜거나 또 압축 공기로 사선을 내뿜거나 이렇게 사선으로 내뿜는 방식으로 인해서 비행체 또는 비행체나 배 이런 데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양력과 추진 또는 이것이 그 수직 이착륙 할 때도 사선으로 내뿜어가지고 정선왕복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엔진 연소실을 둬가지고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서 수직 이착륙하는 기술에 쓰이고 그 밑에는 작은 연소실을 달아서 불꽃을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 가면서 서서히 올리는 방식으로 작은 연소실과 추진하는 구조의 이런 연소실을 따로 구분해서 이것이 이제 가변식일 수도 있어요.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프로펠러 팬을 달아서 수직 이착륙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프로펠러 팬을 동체 밑바닥 또는 이렇게 동체 위에다가도 둬가지고 동체 위에 이렇게 둬서 아래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그것을 쭉 뽑아내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공기부양정 같은 데는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거기다가 더하여서 이제 추진할 때는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프로펠러 팬을 딱 가두고 이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에 막상 떠올랐을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족보행 로봇 소총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에도 이렇게 프로펠러 팬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또는 거기 위에다가 살짝 프로펠러 팬을 뽑는 방식으로 하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살짝 올라가지고 뽑아갖고 닭이 움직이듯이 깡충깡충 해갖고 이런 데를 그렇게 일단 뭐 장애물이 있는 지역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사족보형 로봇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뒤에다 이렇게 프로펠러 팬을 추진 구조로 달아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수십 개의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수십 개의 금속 통로, 금속이 아니어도 돼요. 금속은 작은 단위로 쪼개서 물 플러스 냉매 물질. 근데 물이 냉매 물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냉매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십 개의 통로를 작은 단위로 공기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속 통로를 초과하면서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히터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히터기는 이제 여기다 살짝 가스나 석유 방식 전기로 가열을, 금속이다 보니까 가열을 해주면, 화목난로 해도 돼요. 그래서 가열을 해주면 거기 통과하는 것이 공기가 되면, 공기가 이제 뜨거운 공기를 데워서 히터기가 되는 거고요. 온풍기가 되는 거겠죠. 일단은 물이 통과하게 되면 뜨겁게 공기를 수십 개 통로를 금속통 통과함으로 뜨겁게 가열되므로 물이 이제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진다는 거죠. 잘게 쪼개져 가지고 가열되어서 양식장 같은 데도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전기 온수기 방식이거나 가스 온수기, 석유 온수기, 화목난로 온수기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화목난로 야외 같은 데서도 이런 방식으로 가열해서 작은 통로를 지나게 함으로써 많은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냉장고 안에, 냉장고나 에어컨 안에서도, 냉장고 안에서도 그 공기를 순환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속 통로를 통해서 공기를 순환시킬 때 이렇게 금속 통로를 통과시키면 좀 더 차갑게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더운 공기를 내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적은 전류로도. 그래서 에어컨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부로 공기를, 더운 공기를 내뿜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죠. 필요 없이 더운 공기가 잘 안 생기니까 필요 없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냉풍기도 만드셔도 되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 딱 그 부직포망, 이렇게 금속 필터망, 아니면 이렇게 필터망을 둬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킬 수도 있는데, 공기 필터를 둬도 되지만 부직포만으로도 넣었다 뺐다 해가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어요. 환풍기 같은데 제가 그 정회전, 역회전을 모터를 만들어가지고 안쪽 공기를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환풍기를 2개 설치해서, 또는 4개도 돼요.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그때 여기다 부직포망이나 공기 필터망 또는 금속 필터망을 넣어서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겨울에 추우면 뚜껑을 좀 닫아가지고 단열을 이룰 수 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고, 또 이게 강중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후드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한 개짜리 킬 수도 있고 2개 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나쁜 공기를 없애는 이런 방식도 얘기했고요. 또 공기 강중약도 만들 수 있다. 전기양을 따라서 속도를 강중량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송풍기를 선풍기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딱 내뿜으면 더 이렇게 선풍기 유력이 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제트 엔진 같은데 터빈 블레이드 없이 터빈 구조가 없이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송풍기 방식으로 연소실에 압축해서 공급해준다. 이렇게 되면 되게 싸게 단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풍기를 모터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한꺼번에 강한 송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비행체의 어떤 그 추진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공기만으로도 추진 구조를 소리가 안 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공기부양정이나
공기부양정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패러글라이딩이나 낙하산 구조에도 들어가거나 드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아니면 피터건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서 꼭이요 배 갖고 빨아 내뿜어도 되고 그냥 프로펠러 팬만 돌아서 이렇게 내뿜어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스키를 시켜주자 그랬죠. 이게 드론 같은데도 이렇게 이거는 스키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스키를 드론 이렇게 KGGB 같은 재래식 폭탄에 키트를 달아준 이런 폭탄 이렇게 재래식 폭탄에 또 날개 키트를 달아준 폭탄 같은데 또 밑에 스키 실판을 이렇게 신겨주면 공기에 양력이 유를 떠받쳐주고 굉장히 오래 간다. 그럼 나중에 떨어뜨리고 가면 되거든요. 항속거리를 길게 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추가로 낙하산 패러글라이딩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거나 공기 주머니에다 열기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라는 것은 위에다가도 할 수도 있지만 뒤에다가 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래에다 돌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는 비행체에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 같은 데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뿜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도 가능하고요. 소리가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내뿜으면 되는데요. 뭐 배 같은 데는 물기를 빨아들여서 한 군데 두 군데서 물기를 빨아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군데 하면 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갈 때는 이렇게 스크류 구조로 이렇게 내뿜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추진력이 세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비행기 윙에다가 바람이 딱 들어오면 바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뒤로 딱 내뿜어주는 그래서 이게 바람이 이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여기 이렇게 저항을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을 뒤로 내뿜어주는 구조를 통해서 윙에다 둘 수 있고 동체에다가도 둘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이것이 양력을 받쳐주니까 양력도 되고요. 이런 것도 하면서 되게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항속거리도 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안 만들어도 이렇게 약간 볼록한 구조를 만들거나 뭐 그 동체나 윙에다 홈을 파가지고 바람을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총알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내뿜어 준다.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추진 구조를 만들어 또는 볼록한 구조를 만들어 바람 위를 타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여기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총알탄이나 포탄 같은 종류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파고드는 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한다 그랬죠. 또는 총알이나 포탄 같은 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을 넣어서 공기가 뒤로 미끄러지는 거죠. 이게 자동차 같은데 현대기아차나 GM 뭐 도요타 같은 데도 자동차 볼보 이런 데도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진 기술에서 바람의 압력이 차에 작용하지 못하게 해서 주행거리를 늘린다는 거죠.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비행체 철판이라든지 배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비행체는 합금이 되겠죠.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게 총탄 같은 데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부분을 좀 무겁게 하고 뒷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를 무겁게 할 수 없다면 양 옆이라도 무겁게 하는 기술을 쓴다. 여기다가도 역시 이렇게 홈을 파거나 볼록한 구조를 넣어서 바람이 이걸 타고 흐른다. 이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폭약 구조나 또 장약 구조에다가 우라늄, 톨륨, 프루튬의 분말 구조를 조금 넣어주면은 보다 폭약이 위력이 강하다.
또는 이렇게 적어도 우라늄 하나 또는 우라늄 하나도 되고 플루토늄 하나도 되고 토륨 하나도 됩니다. 또는 우라늄과 토륨, 플루토늄과 토륨,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토륨을 분말을 섞어줘도 된다. 그 분말 구조를 대중소로 들어가면 융합 에너지가 생긴다. 장약이나 폭약의 분말 구조에도 대중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폭약의 위력이 핵 협약에 상관이 없는 강력한 폭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소폭탄의 원리인 에너지가 틀린 단위에 이렇게 연료를 넣어주면은 같이 융합열을 만들어내고 융합적인 폭탄을 일으키는 기술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제 주장이에요. 제 이론이고, 그래서 기존의 폭약을 또는 장약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장약이나 폭약의 가려도 대중소 들어가고, 자탄 방식으로 들어갈 때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하면 에너지 단위가 클려서 융합적인 폭탄이 된다. 폭탄이 이렇게 틀려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한포 같은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도 돼요. 링식으로 들어가도 해서 그러면 회전력이 더해진다. 또 이렇게 그거 안에다가 외부 거기다가 한포 자체에다가도 위력이 세지는 거. 한포 안에도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포탄이 나갈 때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스크류 구조로 나가되 한포의 사정거리가 굉장히 늘어나요. 한포 같은 경우 총신 포신에 다 되고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제를 여러 겹으로 해서 안팎으로 해서 내보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회전축이나 헬리콥터 배 회전축에도 이렇게 링식으로라도 밴딩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이쪽으로 넣어주면 회전력이 더해집니다. 이런 스크류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끝에를 좀 더 촘촘히 주면 이렇게 좀 더 위력이 세지죠. 오래 써도 이게 내구성 예상이 없다는 부장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어떤 회전축에는 다 돼요. 변속기 같은데 회전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밑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회전력이 세집니다. 모든 톱니바퀴 기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 이렇게 또 두툼하게 넣어주면 더 좋고요. 여기다가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 구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원통형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회전 헬리콥터 같은 데도 회전력이 엄청 세지고 배 같은 데도 프로펠러 돌릴 때 회전력이 세고 산업기계도 그렇고요. 회전력이 세집니다. 모터에. 이것을 자동차에다가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리콥터나 뭐 어떤 프로펠러 드론 이렇게 돌릴 때 되게 좋겠죠. 이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 모든 회전축 기술에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낚싯줄 같은 데도 괜찮고요. 낚싯줄 같은 데도 괜찮고 고무줄 같은 데도 연달아서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두터운 부분에 링식으로 밴딩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이것은 모든 철사 같은 데도 되고 철근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파이프에도 이와 같은 알루미늄 파이프가 됐든 모든 강관이 됐든 모든 파이프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압력을 안으로 가둔다는 거죠. 가스관이나 수도 탱크 이런 데도 이렇게 촘촘히 링식으로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압력 아까처럼 한포 기술처럼 두터운 부분을 링식으로 넣어주면 촘촘히 넣어주면 압력을 그 안으로 가두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가스가 밖으로 잘 탈출하지 않습니다. 거기 때도 가스관 안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가스관, 가스탱크, 수소탱크도 돼요. 제조하고 거기다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주는데 특히 페인트 코팅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철사나 철근 같은 데도 그렇고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각종 염색제, 인쇄잉크, 페인트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겉을 이렇게 저도 그림 물감에 넣어서 100% 넣어서 쓰는데 되게 색깔이 좋아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과 윤활유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나 뭐 GX 칼텍스나 이런데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 그다음에 오일스텐 이런 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방청제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 때 이게 그 모든 실구조, 아라미드 섬유도 그렇고 이렇게 스판덱스도 그렇고 실구조에 따라 들어 합성섬유 실, 그다음에 아크릴 실이나 아크릴에도 들어가게 된다. 광섬유에도 들어가요. 광섬유에도. 그래서 전기선이나 통신선 이런 그 광섬유선에 그 자체에 넣어서 만들거나 안팎으로 또 피복 구조에 여러 겹의 코팅 구조를 넣어서 붉게 굉장히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전기 부분에 기존의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이 됐든 어디든 이런 형태의 건전지가 됐든 이런 건전지에도 제가 흑연 안에가 탄소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봉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그 탄소봉을 여러 개 들어가서 그 자체도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 이렇게 절연 구조만 튼튼하게 해주면 굉장히 좀 더 값싼 방식으로 2차 전지가 된다. 계속 충전할 수 있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꼭지가 이렇게 여러 개일 수 있는 이게 카페시다거든요. 여러 개일 수 있는 이렇게 건전지 만드셔서 몇 개에서 뽑아낼 수 있지. 여기다가도 똑같이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터의 정해진 역회전 기술에서도 꼭지가 이게 카페시가 된다고 여기서 여기도 한 개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 만들어 이렇게 또 두 개 만들어 놨다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 개가 똑같다고 간정했을 때 여기는 한 개만 연결하고 두 개지만 하나는 오프시키고 여기는 두 개 연결하면 두 개로 연결한 쪽으로 전기가 더 많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전류 방향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쪽은 한 개만 하고 이쪽을 두 개로 하면 두 개로 더 많이 나오는 전기를 방향적으로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돼. 원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2차 전지, 납축 전지 이런 데서도 흑연 소재 하나만으로도 저게 뭐 안에다가 좀 약간 그 서로 간에 열이라든지 전염이 되지 못해 겹벽 구조를 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흑연 소재 하나만으로도 1차 전지,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소재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 전지도 음극재, 양극재를 한 겹이 아니라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간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수백 겹도 돼요. 이렇게 되면 좀 더 파워가 세진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작고 큰 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워가 좀 더 세진다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탄소봉에도 동일하게 안에가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면 파워가 세지고 알갱이서부터 탄소봉 알갱이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이산화망간 가루도 대중소, 아연판도 대중소 두께를 틀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만드시면 되겠어요. 모든 2차 전지에도 이렇게 해서 절연 구조로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이런 절연 구조로 좀 더 보강해주면 방정이 잘 안 되게 돼요. 이것은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마찬가지다. 이 전제 기술에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전류선 전기선, 통신선 또는 광섬유선에서도 이런 절연 테이프 구조로 해가지고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방전이 안 되는 구조를 좀 더 안전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마더보드나 이게 또 그래픽 보드나 이런 기판 구조의 종류가 뭐가 된 거기다가 이렇게 코팅 구조로 해가지고 절연을 주셔도 거기서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어떤 오작동이 잘 안 일어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종의 어떤 형태로든 절연을 만들어주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 절연 방식이 뭐가 됐든 절연 구조를 줘서 미세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작동을 줄일 수 있고 컴퓨터의 내장 사운드도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는 미세 전류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의 적충 구조, 낸드 플래시나 HBM 같은 적충 구조에도 절연을 해주면 열이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이 피복이 있으므로 전기가 흐르지만 저희 손으로 만지거나 케이블타를 묶어도 괜찮은 건 이것이 서로 간에 열이 전염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에도
닌드 플래시 적층할 때도 저런 구조를 주시는 이런 재련 테이프 같은 거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런 저런을 살짝 코팅을 해주면 훨씬 더 좋다. 또는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저런 해주면 좋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거기때도 거기서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얘기 그냥 마저 할게요. 마저 하고 그냥 이렇게 어차피 기술 설명하려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비행체 기술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다가 모터 자동차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같은데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뭐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든 전기를 돌리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작을 두 개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이렇게 수십 겹 또는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도 돼요. 그렇게 들어가 여기 연구자석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기 자동차 회전축이 석유로 돌아가든 가스로 돌아가든 연료가 뭐가 됐든 태양빛으로 돌아가든 전기로 돌아가든 돌리면 이게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서로 이렇게 어떤 피복 없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구조 없이 그럼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것을 이런 송전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건 이제 뭐 자동차 같은 데는 공장 같은 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동차 뭐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가스로 동전은 태양빛으로 돌리든 이렇게 풍력으로 돌리든 이렇게 해가지고 20 몇십 미터짜리 100m짜리도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으로는 동일하게 만들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수십 겹,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송전선을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차의 어떤 뚜껑 위에다가 태양전지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연결해 태양전지로서 만든 것을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그 전기로 돌린다는 거죠.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풍력으로 해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처럼 풍력으로 돌려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동일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바닷가 같은 데도 가능하고 지방 같은 데도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아깝잖아요. 그러면 태양전지판에다가 그걸로 이렇게 축적을 해서 이걸로 회전축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로 들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감아놓고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 피복 없이 들어가면 이것도 키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축을 10개짜리 놔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또는 그것을 전기 10을 들여서 15를 만들 수 있다면 집안에 있는 전기로 끓여다가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전기가 만약에 10이 들어갔는데 12가 생산돼. 그럼 완전히 남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나라는 누진제인데 얼마나 싸게 쟁제를 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 말고 비행체 같은 데도 이렇게 비행체 같은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돌려주면서 회전축을 생산해 갖고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풍력 발전기 따라서 KGGB 같은 탄이나 드론에다가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가면서 이렇게 해서 멀리 운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태양빛을 받아 갖고 동일하게 좀 전에 말한 그 방식 그대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상속거리를 굉장히 널리 늘릴 수 있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제가 구리라든지 또 알루미늄이든 모든 금속 구조에 철사, 철근 이런 철판 구조도 그렇고 유리석형 코팅, 이제 세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거나 또는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해주면 이게 오래 간다 그랬죠. 가스관, 가스 탱크, 수소 탱크에도 가능하고요. 페인팅을 하되 한 번 코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개 칠하고 다시 한 번 코팅을 하고 이런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착만 잘 된다면 이것도 오랫동안 부식을 막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을 전기선, 통신선, 유리선, 공상섬유선에다가도 페인트 코팅을 좀 더 줘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바닷물 같은 데가 없는 데는 일반적인 방식에는 통할 것 같은데요. 페인트 코팅을 한 다음에 거기다 피복을 다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나 이런 그다음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코팅제로서 코팅을 해주면 그 페인트 코팅 자체에서도 추가적인 이렇게 방정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니면 절연 테이프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절연을 추가로 하셔도 되고요. 전기선, 통신선, 용섬유선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해서 부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데 구리판에 만들 때부터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돼요. 대중소,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넣어주면 모든 만물은 서로 전기가 평균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구리 액상을 덮어서 이걸 판으로 알루미늄도 될까요? 알루미늄과 다른 금속도 다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전기뿐만 아니라 열을 가두거나 냉기를 가두거나 해서 뭐 냉각판으로 사용하시고 뭐 거의 냉장고, 이렇게 에어컨 또는 히터기 판으로도 사용하고 화목난로 판으로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제 기술이다. 이것을 태양전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절연 구조를 마치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겹쳐놓으면 그것이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절연 구조를 가지고 이런 것도 작게도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절연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렇게 그걸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그 뭐랄까 콘덴서를 금속 콘덴서를 만든다는 거죠. 이 금속 콘덴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 있고 구리 그 모터의 종류자도 제가 이렇게 철심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서로 쇼트가 난다고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그래서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거 자체로도 뭐 아주 작은 구조로부터 큰 구조까지 갖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런 구조만 튼튼하면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런 구조만 튼튼하면 이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배터리다 그러면 이제 1차전지, 2차전지 다 돼요. 이런 데도 되고 그런 배터리도 되고 그래서 전기선을 100개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다 연결해요. 그러고 나면 각각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속도가 그 전기 충전 속도가 빨라져요. 1000개도 되겠죠. 이 기술을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전기선을 각각 100개 연결한 걸 다시 또 100개 연결해요. 100개라고 했을 때 전지가 1차전지, 2차전지 이런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 다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용 12.5V, 30V, 60V, 100V, 200V 또는 110이나 220, 380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배터리시만 되면 아닙니다. 가정용 110과 220에도 전기선의 굵기가 두텁냐, 얇냐, 중간 정도냐 이를 따라서 뭐 스피커선 같은 데는 이렇게 전기선이 되게 얇거나 보일러선, 신호선은 전기선, 통신선은 더 얇은데요. 그거는 이제 통로를 이제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기가 그것밖에 흐르지 못해요. 이런 방식으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께를 따라서 틀리게 변압 구조를 가져가서 간단한 방식의 변압 구조를 만들거나 전기선의 구리를 대중소로만 똑같은 굵기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4개, 5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전기를 흘려보내는 기술을 따라서 변압 구조, 전기가 증강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콘센트 방식의 이렇게 변압기다 그러면 우리 110이다 그러면 뭐 외국엔 110 쓰고 또는 우리는 220 쓰죠. 그러면 110에다가 여기다 이런 구리가 그리고 금색이나 일반적인 콘덴서도 되지만 좀 고장이 잘 나죠. 그러면 이게 금속 콘덴서다 그러면 금속 구리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전기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3개다, 4개다, 5개다 그러면 연결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업 시켜서 그러면 거기다 전기가 각각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물탱크라 그러면 물탱크가 물 호수관에 채워놓고 물탱크 5개 채워놓고 거기서 여러 군데 연결해서 물을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에다 전기를 뭐 이런 금속 배터리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220으로 업 시켜서 이런 간단한 변압기를 콘센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이거를 110이다 그러면 220이다 그러면 가막 구조를 가지고 전기선을 얇게 쓰는 거죠. 얇게 가가지고 가막 구조를 그거밖에 통과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110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전기에 중폭 구조나 가막 구조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금속 배터리나 콘덴서를 갖다가 앰프에 설치해 놓거나 2개짜리 이렇게 3개짜리 설치해 놓는다. 이렇게 건전지식으로 금속 배터리가 된다. 건전지하고 똑같지는 않는데 콘덴서다 그랬을 때 콘덴서는 고장이 좀 잘 나요. 그래서 앰프 같은 데나 이런 금속 배터리에도 2개를 쓰냐 3개를 쓰냐 2개를 언오프식으로 4개를 쓰다 하더라도 언오프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4개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오프시키면 하나만 쓸 수 있고 이게 아예 오프시키면 아예 전기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러면 나 하나만 쓸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파워가 약하게 들어가겠죠. 난 2개만 쓸게 그러면 파워가 강하게 들어가겠네요. 일반적으로 110과 220일 수도 되고 이런 배터리 방식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3개만 쓸게 그러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4개만 쓸게. 자동차에서도 이 기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나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전기를 갖다 써서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전기량을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변속기의 속도를 자동차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현대기아차든 어디서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자동차 연료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각각 틀리게 갖다 쓴다는 거죠. 또는 거기에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이런 제방식의 2차 전지가 됐든 아니 제방식의 뭐 구리가 있다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를 연결시켜서 이게 MLCC 기술에도 들어가요. 스마트폰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것을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온오프 방식으로 충전할 때도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충전도 빠르고요. 온오프 방식으로 해서 1개에서 갖다 쓸 때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10개에서 갖다 이렇게 틀리게 전기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창고라 그러면 전기 창고 한 군데에서 갖다 쓰냐 2개에서 갖다 쓰냐 3개에서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것을 그걸 가지고 전기 속도의 파워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 연료전지에다가 슈퍼카패시터가 되는 금속 배터리를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저런 거지만 튼튼하면 전기량을 축적을 시켜서 파워가 높아지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물에다가 금속판, 구리판이 됐든 알루미늄 넣어가지고 전기를 축적시켜 가지고 아까처럼 이 방식으로 해서 구리를 대중소 알갱이를 넣고 나서 구리 액상을 덮어 가지고 하면 이게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전기가 안에서 전기처럼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뭐 수십 겹이나 수백 겹의 형태로 해서 배터리를 만드셔도 되고 물에다가 이렇게 금속 구리판 어떤 금속 구리판과 그다음에 알루미늄 구리판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금속도 돼요. 물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 나는 항상 조금 넣거나 소금 조금 넣고 다른 걸 조금 넣으니까 너가 틀려. 이러면 양심불량이다. 이 신문 이 말씀이죠. 그래서 금속 액체 배터리 물에다가도 전기사가 축적이 돼 흘러나오잖아요. 금속에다가도 전기가 만지면 이렇게 감전사고 되잖아요. 물에다가도 축적이 되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전기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 방식이 됐든 2차 방식이 됐든 이런 금속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 연료 존재가 됐든 한 개에서 쓰냐 두 개 쓰냐 네 개 쓰냐 따라 파워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조명에도 설치할 수 있고 앰프에도 설치할 수 있고 현재 있는 스피커에다가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업 시켜갖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지금 내가 콘덴서 110이나 220으로 이렇게 업 시키기도 하고 다운 시키기도 한다 그랬죠. 변압기를 110에서 220으로 좀 더 물통이다 그러면 물통을 여러 개 놔가지고 물을 축적시킨 다음에 업 시킨다는 거죠. 간단한 방식이죠. 매우 간단한. 또는 다운 시킨다 그러면 220을 얇은 전기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110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간단한 변압기 만들 수 있다라고. 이 기술 쓰시면 저기 한정 같은 데서도 그렇고 모든 전기판에서 이 변압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모든 전기 기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쓰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콘덴서가 됐든 금속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이것이 파워뱅크 캠핑할 때 쓰죠. 파워뱅크가 됐든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도 속도의 강중량을 전기를 많이 주고 적게 줌을 따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 연료에 적게 많음을 따라 속도를 강중량 만들 수 있냐? 예스 그렇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형태의 전구 구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15W, 30W, 60W 이렇게 돼 있지만 15W, 30W, 60W 전부 다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뭐 이렇게 전기선의 어떤 필라멘트를 튼튼하게 만든 데든지 백열 전구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이렇게 전기가 흘러 들어오는 구조를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15W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량 15W, 30W, 60W 만들어내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 LED다 그러면 LED 등에다가도 이렇게 지금 반도체 소자 방식이잖아요. 전기를 틀리게 흘려보내서 강중량으로 빛을 밝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모든 램프 방식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40개, 100개, 1000개 막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색깔을 넣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전기를 강중량으로 10단계도 돼 넣어가지고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떤 색은 강하게 빛을 넣고 어떤 색은 적게 넣으면 이렇게 색이 조색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색을 조합해서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빛의 축적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아주 미세하게 넣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LED 등이다 그러면 LED 등에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모든 조명에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A사 레이더에서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의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최대한 집적을 하고 그러면 솥자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전기를 강중량으로 줘가지고 목적 따라서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영상 레이더로 갈 때는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약한 전기를 많은 어떤 그 레이더 소자를 통해서 전파를 만들어냄으로써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묶어서 쓰는데 대자리 쓸지 소자리 쓸지 중자리 쓸지 전기를 강한 놈을 쓸지 약한 놈을 쓸지 이렇게 정해서 섞어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뭐 몇 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가 틀리겠죠. 전기 그래서 파워가 틀려서 레이더를 목동시킬 때는 좀 더 강하게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면 전자전해도 등하고 통신 구조에서도 멀리 간다 그러죠. 모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행의 어떤 그 레이저파를 이렇게 섞어서 쏘면 혼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듯이 멀리 간다. 뚜렷하게 간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브나 서로 다른 파형 마이크로 이렇게 적외선 전파를 쏘가지고 물에다가 주사를 이게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것은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돌아가요. 자체가 전파가 그렇게 해가지고 물의 깊이를 따라서 물에 이렇게 대중소다 그러면 깊이를 따라 틀리게 이렇게 조사를 해주고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약간의 토네이드 현상이 일어나고 고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그래서 수소산소 추출이 용이합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에 군사적으로 쓸 때는 자동차 비행체 같은데 그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 초공동원회처럼 여러 겹으로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고 그걸로 이제 기체 비행기체를 마찰열로부터 보호하고 비행체는 마찰에 저항 없이 그 안에서 미끄러지게 움직이는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앞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뿜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을 그 안에서 서로 파형에 틀린 마이크로웨브 전파를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마이크로웨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돌려줘 가지고 미사일 같은 것이 온다 그러면 약간의 돌풍 구조로 압축 공격까지 같이 내뿜어 준 거로 약간에서 이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고요. 비행체 정타를 안 맞게 됩니다. 이렇게 미사일이 흔들거리거나 레이더 먹등듯이 강하게 열이 조사되어서 여기서 떨어뜨려진 기술이 되겠습니다. 먹통되는 거죠. 미사일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격벽 처리 기술이 비행체를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초고속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압력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 종이 박스도 되고 아니 이거 그냥 비행체나 자동차의 철판 구조도 됩니다. 비행체다 그러면 배 같은 데도 되고 비행체다 그러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해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자동차에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종이 박스나 이런 고무판 플라스틱 판도 이렇게 만들거나 범퍼도 이렇게 만들지 압력을 보다도 이게 이런 소재를 좀 작게 들어가서 아라미드 섬유 안에 넣어주면은 이 구조를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거나 플라스틱으로도 방탄 소재, 철탄, 장갑차 같은 데도 이 방탄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유리석용 같은 예처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서 기타 다른 코팅조로 약간 미끄러지게 압력이 있어 그러니까 압력을 해소하는 압력을 잘 받지 않게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죠. 이 지금 전투기 같은 데도 그렇고 작동 장갑 차량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죠. 여러 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안에서도 비행체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내쏘아주고 밖에서도 내쏘아져서 공기에 초고속으로 달릴 때 공기로 인해서 공기압으로 인해서 공기압이 세지죠. 초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기로 이렇게 압축 공기를 회전시켜서 내뿜어갖고 압력을 해소해 주니까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강하게 맞받아쳐 준다는 거죠. 밖에서 압축 공기 내뿜어주고 안에서 압축 공기 내뿜을 강하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압력을 느끼지 않고 탈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서는 다른 데서도 이게 두껍게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다른 데서도 이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 수소 탱크, 가스관 탱크, 액화 해가지고 쓰는 가스, 액화 가스 이런 데도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코팅 구조를 많이 줘서 이렇게 누출 구조를 없애는 기술 구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코팅 구조가 뭐가 됐든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까쯤에 제가 마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구리판에다가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은 다 돼요. 이렇게 대중소 등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걸 구리 액상을 덮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판으로 만들거나 코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의 어떤 코일로 반도체의 캐패시터나 트랜지스터 이런데 금속 구조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자체 판으로 만들었다면 전기선을
서로 금속 구조가 이렇게 피복 없이 되게 그 구리가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요. 뭐 그래서 여러 개를 해가지고 전기를 확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태양전지가 된다는 거죠. 태양빛을 받으면 뭐 지하수에 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놓으면 이것이 강하게 뽑아 쓰는 것처럼 그 뭐라 그럴까 그 태양열이나 이게 온 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그것은 바로 빛으로 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빛이나 이렇게 전리층 때문이에요. 전리층이 유도를 한다는 거죠.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이런 이론을 따라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태양전지에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태양전지 여기다가 아까쯤에 제가 자동차 회전축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태양전지나 이렇게 뭐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뭐 석유로 해도 되고 가스로 해도 된다 그랬죠. 회전축에다 전기에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회전축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선의 구리선은 대중소예요. 이렇게 피복 없이 전기선의 구리선에 이렇게 피복 없이 대중소로 만들게 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것은 전기 송전 구조, 송전에 어떤 전류가 손실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되기도 하고 전류를 약하게 해주면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해서 멀리 통신하는 구조로 사용해서 해적 케이블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동축 케이블, 광섬유선의 구조 전기를 광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두껍게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광을 왔다 갔다 중폭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통신선을 그래서 현재 있는 전기선을 갖다가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어쨌든 뭐 이게 아까쯤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태양전지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해서 전기선 안에 어떤 호목한 홈을 파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수천 장도 돼요.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 복사해서 하면 그 자체로 물을 끓여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다 그러면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중폭 구조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태양빛이 시각대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도별로 어느 쪽으로 와도 빛이 중폭화해서 난방을 하거나 발전을 하거나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할 때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넓은 판에다 물을 펼쳐서 거기서 증발을 하면 그 증발로 이렇게 물 팔고 아니면 거기다 소금을 거둔다는 또는 끓여가지고 두 개를 끓여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어요. 해수 담수할 때 이렇게 끓여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정수기의 목적표 필터를 넓게 펼쳐서 그러니까 표면장을 넓게 한다는 거죠. 현재는 동그랗게 돼 있는데 넓게 펼쳐서 한꺼번에 물을 내리면 빠르다라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필터도 이렇게 삼성에서 제 거를 쓰시더라고요. 해수와 담수화 필터 때도 이렇게 넓게 펼쳐서 이것을 소금 이렇게 담수화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넓게 펼친다는 건 사각으로 하든 동그란 별명을 알아서 하십시오. 넓게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선박 같은 데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 해갖고 하기도 하고 선발에서도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증발시켜가지고 이렇게 담수화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뭐 여행할 때도 좋겠죠. 아프리카 같은 물 좀 안 좋은 데는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렇게 증발해서 물을 만드는 간단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끓여서 만드는 방식은 이제 아프리카는 석유나 가스 이것이 조금 부족한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무로 끓여가지고 증발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장치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햇빛으로 물을 끓여서 증발을 시켜서 담수화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행자 같은 데도 간단하게 강물 더러운 거나 이렇게 좀 더러운 물에다 끓여서 이렇게 해서 식수를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까처럼 금속판에다가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리 액상을 덮거나 알루미늄 액상 이런 걸 덮어가지고 판으로 만들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진다고.
이거를 갖다가 바닷물이다 그러면 소금물이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런 판들을 수없이 넣어요. 알루미늄 판도 되고 금속 판도 되고 구리판도 되고 다른 거 다 돼요. 넣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통신선 이렇게 피복 없이 대중소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또는 같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확 걸어줘요. 전기를 걸어주면 이제 그것이 물 한 바가지 이렇게 지하수에 부은 것처럼 딱 당겨진다는 거죠. 빛이 당겨진다는 거죠. 빛이 이쪽으로 당겨져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기가 이 방식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에도 뭐 크기를 틀리게 해서 수없이 발전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걸 따라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구리줄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유튜브 이게 따라 하시는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를 걸어주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걸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선 송수신 구조에서도 제가 어떤 그 스마트폰이 됐든 뭐 교케톡 이송통신이 됐든 여기다 해당되는 슈퍼를 이렇게 걸어주고 자극하면 전리층처럼 이쪽으로 송수신 구조가 멀리 된다. 레이저 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나 같은 기술에서도 잠수함 이따 걸어주면 이쪽으로 음이 지붕이 되거나 전파가 사람의 목소리 또는 이런 보청기에서도 도청 기술에서도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뭐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이런 데도 해당되는 슈퍼셀을 걸어주면 이쪽으로 와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선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층 같은 데서도 해당되는 전기를 갖다가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착착착착 걸어주면 여기 이쪽으로 온다. 이 기술 이런 비례층 만드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안테나를 미니 안테나를 10개짜리 10개짜리 뒀다 그러면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여서 통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SKT 거나 KT 거 5개씩 이렇게 있어도 전화가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안테나는 미니 안테나 구조를 이렇게 많이 나서 이렇게 통신하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이것은 데스크탑 안에도 스마트폰, 워키토키, 유성통신에도 다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쓰고요.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 라디오 전파는 이렇게 채널을 바꿔가면서 다른 파나를 하지만 이건 한꺼번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한꺼번에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한꺼번에 같은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다. 이 기술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와이파이나 이런 데도 와이파이나도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을 둘 수 있다. 몇십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호출 구조가 뭐 위성통신에 10,000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워키토키도 그렇고 모든 무선 통신기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더라고요. SK플래닛 이거 제 기술로 갖다 쓰시는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이런 데서 갖다 쓰시고 그 광고를 내시고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게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그 다음부터 제 기술이 막 YTN이라든지 쏟아져요. 그래서 지금도 국정원은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고 계시고요. 뭐 주한미대상 오스트리아 관광청 유럽 쪽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창 이렇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그랬더니 그것도 내시고 서울시에서 저도 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석상 털리니까 그럼 유리창 덧대자 안 깨진다. 유리창 안 깨지고 그래서 기존의 유리창에다가도 플라스틱창을 덧대는 거예요. 기존의 유리창 없애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유리창이 유리창 플라스틱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가서 이렇게 유리창을 만들면 빛에 투과되고 좋다. 이게 또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홈을 파서 뭐 나노 구조도 괜찮아. 홈을 파갖고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 플라스틱창과 유리창, 플라스틱창, 또는 고무판과 고무판과 플라스틱, 플라스틱과 철판과 철판, 이렇게 금속과 금속도 되고 다른 이중의 것도 된다. 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이런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뭐 이런 타이어 접합 이런 게 자전거 타이어 이런데 그다음에 고무용품 타이어, 지금 혁띠 이런 탭 그다음에
뭐 피혁 구조, 그다음에 핸드백 접합, 이런 가방 구조 접합, 이렇게 모든 접합 구조, 천막 접합, 천 접합, 모든 데를 다 들어가요. 이런 접합 기술에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동차 이렇게 뭡니까? 신발 밑창이라든지 모든 형태의 고무 밑창, 배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유리 그다음에 저 뭡니까? 저기 유리 석영 코팅쟁, 아니 거기 뭐죠? 거기 뭐죠?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모든 기판 구조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해요. 또는 거기다가도 이런 나노 구조가 됐든 작은 거 홈을 파서 접합해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는다. 지하 1층부터 4층 몇 층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단순히 이렇게 홈을 좀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지하화 시켜서 전기선과 통일선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셔도 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에서 이거 함부로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려요. 반도체에서도 지금 현재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술을 무단으로 써서 이렇게 제품에다 적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제 기술을 하나 쓰다 보니까 2개 쓰고 2개 쓰다 보니까 3개 쓰고 4개 쓰고 이렇게 제품에다가 제 기술을 자꾸 쌓아놓으시면 곤란해요. 왜 내 기술이 거기 무슨 모둠도 아니고 거기 다 들어가 있냐는 거죠. 하나 쓰다 보니까 욕심나서 2개 쓰고 3개 쓰고 이렇게 하시나?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이 이게 나중에 문제 될 텐데 왜 그거를 이렇게 무단으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회사에서도 지금 제 기술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기술이 많은데 나중에 저한테 지금 돈 다 내셔야 할 것 같은데 무단으로 랜드 플래시나 어떤 3D 플래시, 3D 모든 이런 반도체 구조, HBM도 맞아.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 구조, 플라스틱 물통이 됐든 콘크리트 물통이 물통을 통해서 파이프를 넣으면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계단식으로 넣으면 이 기술 쓰시면 이게 3D 반도체에서 쓸 수 있다는데 전기 파이프 속에 이것을 전기선을 넣는다는 거죠. 통일선을. 그럼 발열이 없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데다가도 반도체나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거하고 절연 구조를 좀 갖춰주는 거죠. 절연 구조를 이제 절연 구조가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기타 코팅제 여러 겹 줘도 되지만 절연 테프 같은 거나 이런 간단한 방식 저런 거 넣어주면 열이 축적이 안 된다는 이론을 따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높이 단을 쌓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지금 무단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이런 구리 구조다. 구리 그러면 여기다가 점을 찍어 놓으면 점이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금속을 추가해 두터운 이게 카펫이다가 된다는 다른 데보다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이것이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에만 이렇게 놔주면 전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충전 구조가 된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을 수백 조개 또 수천 조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메모리 주소 할당하듯이 주소를 둬서 이것을 이렇게 저장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저장 노출. 그래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해 갖고 진법수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해서 숫자로서 이렇게 문자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 놓읍시다. 다른 나라에서나 또는 군에서 또는 기업에서는 마음이 안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마음이 안 들면 여기다가도
다른 그 똑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자기 선택사항이니까. 여행자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정해놓으면 이 숫자만 되면 언어가 200개가 돼도 다 해석이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무선통신이나 유선통신에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파가 어떤 진법수로 다 가거나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가니까 이것을 거기서 음성만, 그러니까 내가 모드를 갖다가 스페인어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스페인어로 이렇게 전화를 걸면 스페인 모드를 하면 그쪽으로 음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는 프랑스어라고 음성 모드로 가면 그쪽으로 바뀌어주는, 신호 변환기만 있으면 되는데요. 음성 변환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걸어도 전 세계가 각각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가 유선 무선 다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컴퓨터 통신에서도 이 기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컴퓨터로 내가 이게 신호를 보내서 이게 디지털 신호를 유선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거기서도 이제 디지털 신호로 가면 이것을 자동으로 문자로 이렇게 스페인어 모드, 이렇게 프랑스 모드, 영어 모드, 이렇게 일본어 모드 누르기만 하면 그쪽으로 자동 변환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 되게 지금 현재 지금 좋을 텐데요. 이 기술 구조를 가지고도 컴퓨터 저장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한테 돈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뭐 구글이 됐든 이거 쓰시면 이게 도둑놈 되세요. 여기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두텁게 만들어서 뭐 크기는 알아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설 금속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그래서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열이나 냉기가 흐른다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PM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얇고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 그러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이 기술을 통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되고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고 이렇게 된다. 한쪽으로 전기가 흐름으로 다이오드가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어떤 금속 코너 기술에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부딪혀 가지고 전기가 소실되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두텁게 보강을 점을 찍어줌으로써 전기를 축적하여서 갈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삼성이든 어디든 쓰시지 마시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쓰지 맙시다. 범죄 구조가 됩니다.